안녕하세요, 겸선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어떻게 재밌게 보내셨나요? 증시가 사실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마음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증시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은 이쯤 하고요. 본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떤 게 발표가 됐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0.5% 인하가 되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아졌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23년 차 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박스는 언제 시작할 것인가, 그게 매우 흥미롭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좋았어요.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사실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나머지 다른 주식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이 금리 인하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착각하고 있고 무엇을 잊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자산 증식이 되는 거거든요. 수익도 나면서요. 제가 그거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결국엔 시장에 흩어진 자금들이 확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 증시 자금을 보면은 50조 원대에서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최고로 돈이 풀렸을 때는 77조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줄여서 51조 원대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왜 굉장히 많은 돈이냐면은 불과 4, 5년 전에는 이게 20조 전후였습니다. 예탁금 자체가요. 근데 지금 계속 50조 이상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50조 전후로요. 신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7조 대면은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저는 신용이 40조가 되더라도 저는 많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1000조입니다. 대단한 돈이에요. 지금 위험 자산의 돈들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금리가 높았다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지고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이 되겠죠. 뭐 국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있는데 거기 자금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늘 그래왔습니다. 금리 인하는 디플레이션의 어떤 우려가 아니라 이건 참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기회고 증시 상승세가 저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저는 100% 확신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으로도 걱정을 하잖아요. 물가가 많이 뛰고 고용지표로 내려갈 것이고. 근데 막상 금리 인상해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만 이렇게 떨어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은 완전히 불장이었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물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 중력이 있다. 끌어당기는 그런 법칙이 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요. 미국도 M7 종목만 올라갔지 그 종목들을 빼면은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한 20-30%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속임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싸요. 너무 저평가됐고 너무 OECD 국가 중에 제일 저평가였고 정말 러시아보다도 못한 그런 하락이 나왔고요.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자금들이 첫 번째는 몰릴 것이다. 그럼 몰린다면 어디로 몰릴 것인가? 두 번째는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주주 환원이 좋은 회사들, 자사주 매입 후에 자사주 소각,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선도해 온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지주회사라든지 어떤 주주 환원,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주식들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핵심 포인트예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가치 투자의 반대말은 성장주가 아닙니다. 가치 투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성장주거든요. 이 성장주가 그동안 소외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증시에서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고점에서 50% 이상 하락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저는 급상승세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닥에서 하이트론이라는 그 종목도 정말 상한가가 뭐 거의 한 6방 같고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중소형주를 바탕으로 성장의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들을 발굴해낸다면은 저번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트론 같은 경우나 FN 가이드 같은 경우 차트가 무너진 상황에서 거기서 역배열해서 치면은 바로 기본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0%에서 뭐 400% 같은 그런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지부진한 그 박스에서 바로 그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70만원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거운 종목들도 지금 결국 올라가고, 어떠한 뉴스의 기사와 어떠한 호재거리, 그냥 조그마한 이 불씨 하나가 큰 상승세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늘 쩔어 있었기 때문에요. 늘 건초처럼 쩔어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불씨 하나만으로도 활활 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는 발굴해내고 지금 사놔야 된다. 근데 사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종목의 뉴스가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류, 인간 본성을 깨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수가 가는 곳에 가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오류입니다. 그거를 인간 본성을 깨야 돼요. 다수가 가는 곳에 가지 않고, 다수가 버리는 곳, 다수가 가기 싫은 곳,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잡주는 제외입니다. 지금 그 기업이 어렵다고 해도 향후 2, 3년 뒤에 다시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 그거를 산업 공부도 하고 기업 공부도 해보고 경영진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공부가 수반이 되어 있어야 그 종목을 매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항상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선택이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깨야 돼요. 인간 본성에 역행을 해야 되고 그걸 본성을 깨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훈련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세 가지 시장 자금들이 몰릴 것이다. 두 번째는 밸류업 중심 프로그램, 세 번째는 성장주, 이러한 것들도 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3배, 5배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금리 인하, 앞으로는 대상승세가 저는 시작될 것이다. 그 기운을 저만 느끼고 있나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자산 증식 되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